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휴전하기로 한 지 20일 만에 합의 이행을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픽업 트럭 2대가 추락했습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활용해 대리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사바나에 신설한 전기차 생산법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휴전하자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지 20일 만에 합의 이행을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중국과의 협상판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 상호 간 보복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후 후속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비판하면서 현지 시각 30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미국과의 예비적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무역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If you read that whole statement, I was very nice to them. I helped them. 트럼프가 중국이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재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희토류 등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해둔 상태입니다. We haven't seen the flow of some of those critical minerals as they were supposed to be doing. They restricted the flow of rare earth magnets to us.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할 것과 양측 합의 준수를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 50만 명 이상 이민자들은 직전 바이든 행정부 때 약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고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이 연쇄 주택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요나탄 앙헬 로아에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가 어바인에서 발생한 최소 4건의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로아이자의 행방을 알고 있는 주민은 어바인 경찰국 담당 형사에게 이메일로 제보하면 됩니다. 남가주에서 연쇄 주택 절도를 저지른 콜롬비아 출신 원정 절도단 7명이 체포됐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 원정 절도단은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부유층 주택을 노린 남미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와이파이 재밍 장치를 이용해 주택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후 주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성 용의자 1명은 이웃 주민으로 위장하기 위해 훔친 개를 산책시키며 주변을 살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범들이 애리조나로 이동한 것을 파악한 경찰은 공조 수사를 펼쳐 애리조나의 스코츠데일에서 절도범들을 체포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식품류 등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본격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연방당국은 농업과 생태계 보호,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식품류 반입에 대한 규제 규정 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LA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김모 씨는 한국에서 선물로 받은 육포가 포함된 선물 세트를 수화물 가방 안에 넣었다 이를 압수당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이모 씨는 수화물 가방에 음식을 가져오던 사람들이 대부분 2차 검색대로 옮겨져 심사를 받았고 음식물은 전부 몰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김모 씨도 입국 심사관이 가방 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며 웬만하면 한국에서 구입한 음식물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ABC7 뉴스는 당국이 여행자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CBP는 모든 식품 및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지 및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육류, 생과일과 채소, 식물, 씨앗, 토양, 동물성 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구입해오는 만두, 순대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과 인삼, 말린 고추,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육류, 라면, 찌개, 국, 카레 등의 식품과 일부 유제품도 포함됩니다. 세관 신고서에 식품류가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에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한 공사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픽업 트럭 2대가 추락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벤츄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약 25피트 지름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선 지하수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했을 것으로 진단됐지만 시 당국은 일주일 전 시작된 아파트 공사에서 지반 보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인근 부지에 주차됐던 여러 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지만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입니다. 호남 투표율이 높았고 영남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본투표 날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시험 칠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빨리 찍고 싶었어요. 최종 투표율은 34.74%.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 36.93%에 비하면 낮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았습니다. 전남이 56.5%로 가장 높았고 전북 53.01%로 뒤를 이었는데 지난 대선보다도 오히려 높았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진보 지지층이 결집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경기와 제주의 사전투표율이 33%대로 가장 낮았는데 이번엔 대구가 25.63%, 부산 30.37%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이 낮은 셈인데 보수층의 본투표 선호 경향과 보수 단일화 잡음 등이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제 하루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였다가 어제는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하락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가 주말이 포함되었던 데 비해 이번엔 이틀 다 평일이었던 점 등이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3분의 1에서 40%를 넘지 않는 또 주말이 아니라고 하는 요인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이 밖에 정치권의 잇따른 설화와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등에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남편의 신분증을 활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 그제 낮 12시쯤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 A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습니다.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습니다. 투표소를 2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참관인이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 3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들 사전투표 독려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어제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선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관외 투표인 B씨가 다른 사람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그제 저녁에는 수원 건선구 선관위 건물에 60대 남성이 강제로 진입하려 하다 체포됐고 어제 새벽에는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돼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어제도 이틀째 잡음이 계속되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도 다시 도마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사바나에 신설한 전기차 생산 법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이 생산돼 국내 시장에 공급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열린 미디어 공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새롭게 문을 연 현대차 그룹의 생산법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전기차 아이오닉 5와 9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는데 연간 생산 대수는 최대 50만 대에 달합니다. 첨단 자동화 시설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탓에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동화 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내장 재조립 등 마감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By the year 2031, we are contractually obligated to reach 8,500 employees here at the mega site. So that's not just HMGMA, that's also our on-site affiliates like Transys, Globus, Mobis, etc. 현대차 그룹은 4년간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관세를 피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는 아이오닉5와 더불어 최근 출시된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24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며 완충 시 3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300 miles is the magic number, and we exceed that in all trim levels. The car has plenty of power, extremely fast. 0 to 60 on the performance model, about 5 seconds. 아이오닉 9은 전국 딜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판매 시작가는 58,955달러부터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공항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이 도착하는 승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을 약속한 한국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세 번째 생산법인은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협력업체 고용 규모를 더할 경우 15,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아칸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졸업식 행사에서 학부모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울면서 멈추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에 위치한 포크 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졸업식에서 학부모들 간의 대규모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난폭한 싸움을 목격한 아이들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졸업식을 망쳐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남성과 여성 성인이 난투극을 벌였고 다른 학부모들은 다급히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피신시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관계자 및 다른 학부모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다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 행사에 참여해 이처럼 난폭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에게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교육청의 에릭 포이스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포이스터 교육감은 학교 내 CCTV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녹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도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싸움에 연루된 성인이 총 5명이라며 해당 5명의 신원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로 수사당국의 무관용 원칙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웨스트 멤피스 교육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시설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방문객 그 누구라도 교육 환경을 위협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이스터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악한 사례를 보인 어른들의 행동을 강력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몸싸움에 연루된 성인들에 대해 즉각 학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단 자녀의 등하교 시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이스트베이 지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11분 이스트베이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콩코드에서 남동쪽으로 1.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지진으로 콩코드, 버클리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주민들 신고가 잇따랐다고 지질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부상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부 도시 모크와에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11명으로 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비상관리청은 최소 2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지금까지 11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난 28일 내린 폭우로 홍수가 나면서 최소 50채의 주택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는데 전날 인근 마을의 댐이 무너지며 상황이 악화돼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 잭팟이 또 나왔습니다. 3개월 사이 100만 달러 당첨자는 총 3명이 됐습니다. 테메큘라 주민이 지난 5월 14일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104만 4,599달러 잭팟에 당첨됐습니다. 이 남성은 슬롯머신 드래곤 링크에서 5번째 스핀을 돌리던 중 잭팟에 당첨돼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첨자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이번 잭팟은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되어줄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약 2달 전인 3월 13일에도 드래곤 링크 슬롯머신에서 123만 2,300달러 잭팟이 당첨됐습니다. 이후 4월 중순에도 417만 8,889달러의 초대형 잭팟이 나온 바 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전국에서 가장 큰 리조트와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내일부터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한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LA 한인타운 인근에 자리한 한 갤러리에서 개최되는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카와 LA 여성 작가님들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관람해 주세요.
한인여류작가협회는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네,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평정을 받으시고 힐링을 하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하락세를 혼조세로 급격히 완화시켰는데요.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다우존스가 간발의 차이로 약세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크게 폭등한 내스닥이 반등세를 주도했고 3대 지수는 지난주 폭락했던 것에 70% 이상을 복구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개인소비 지출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확인시켰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전쟁이 악화될 거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기술주들의 집중된 매도세 압박은 막판에 사그라들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진정된 투자 심리는 매수세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장은 기대만큼 탄력받기에 역부족임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흔들림을 요동치는 투자 심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격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